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중부지방을 잠기게 했던 그 정치의 전선이 이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력한 완력에 밀려 서서히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던 비구름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뜨겁고 무거운 더위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을 완전히 뒤덮게 되면 올해 여름의 두 번째 폭염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달력은 이미 8월 말 처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면 찬 기운이 어김없이 남하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불볕더위도 사실은 곡식이 알차게 여물도록 돕는 자연의 순환일 뿐입니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 더위가 가을의 풍요를 위한 값진 대가라고 위안 삼아야 할 때입니다. 한편 대만과 중국 남부를 정면으로 강타했던 제11호 태풍 버들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중국 남부 해역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소멸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남긴 뜨거운 수증기와 강한 남풍은 남부지방에 걸려있던 정체전선을 단 하루 만에 중부지방까지 빠르게 북상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활성화된 정체전선 위로 당근 모양의 테이퍼링 클라우드가 연속적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뚜렷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선상 강수대를 만들어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번에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8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5.8도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비구름에 갇힌 중부지방과 맑은 하늘 아래에 있던 남부지방의 기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새벽 울산 장생포에서는 최저기온이 27.4도로 머물러 밤새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 특보를 보면 8월 15일 금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부지방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남부에서부터 폭염특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 7월 30일에는 강원도 태백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올여름 폭염의 절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이 그 절정에 다시 근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절 80주년이었던 8월 15일 정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정체전선은 사라지고 대신 전국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구름이 걸렸습니다. 여름철에는 지표면이 강한 햇볕에 달궈져 상승기류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승기류가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면 대기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짧지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항공 1500m, 850헥토파스칼 기온 분포를 보면 맑은 날에는 지상과 이 높이의 기온차가 약 15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19도선이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15도를 더하면 지상기온은 34도까지 치솟고 동해안에는 21도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 30도선까지 나타납니다. 이는 지상에서 45도에 육박할 수 있는 기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름은 신장 위구르 지역처럼 40도를 훌쩍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는 이 21도선이 점차 우리나라 남부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의 기온이 지상 36도 안팎으로 오를 수 있고 특히 남서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올 때 팬 현상이 겹치면 일부 지역은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은 올여름 폭염의 두 번째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시기이니 야외 활동 시에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한낮에는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필리핀 주변 해역은 마치 여름 한가운데의 온실처럼 대기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남쪽 바다 곳곳에서 하얀 저군과 정난원들이 마치 솜뭉치처럼 피어오르고 있으며 이 구름 군집들이 서로 엉켜 새로운 저압성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계절풍과 열대해양의 고온 다습한 온기가 만나면서 저압부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저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들을 저압부 A와 저압부 B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압부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해역에서 형성되는 대기 소용돌이로 중심 부근의 구름 구조는 뚜렷하지만 아직 명확한 중심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태풍으로 성장하기 전의 단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 저압부의 중심이 뚜렷해지고 회전이 강화되면 열대저압부 TD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이 열대저압부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17.2m, 시속 약 62km를 넘어서면 정식으로 태풍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 남중국해에 위치하는 저압부 A는 발달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여러 국제 기상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중국 남부 혹은 베트남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 경로에 위치한 해역과 연안 지역에서는 거센 비바람과 해상 풍랑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필리핀 동쪽 해역의 저압부 B는 상황이 다소 복잡합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발달하지 못한 채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지만 또 다른 모델에서는 발달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GFS 모델에서는 이 저압부 B가 점차 세력을 키우며 우리나라 남쪽 해역까지 접근하는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GFS의 최신 시뮬레이션을 보면 남중국해의 저압부 A는 베트남 또는 중국 하이난섬 인근에 상륙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한편 필리핀 루선섬 동쪽의 저압부 B는 북서쪽으로 경로를 잡아 오키나와 부근을 지난 뒤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로 예측은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이동 패턴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며 현재로서는 GFS 모델에서도 수많은 앙상블, 즉 다중 실행 시뮬레이션 중 단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기상수치 모델은 현대 기상예보의 핵심 도구지만 태풍의 발생 시점과 경로를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풍은 주변의 고기압, 저기압 배치, 상층 제트기류의 흐름, 해수면 온도, 대기 상태 등 수많은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발생지가 바다 한가운데인 만큼 관측 자료가 제한적이고 초기 입력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예보 시점이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칠간의 모델 변화를 비교해보면 유럽 모델에서는 저압부 A가 이미 베트남 북부에 상륙해 등압선이 소멸하고 저압부 B의 잔여 흐름이 오키나와 부근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미국 GFS에서는 A가 통킹만 부근에 상륙하고 B가 오키나와를 거쳐 제주 남쪽까지 북상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태풍 예측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저압부 B가 과연 발달하여 태풍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태풍으로 성장해 북상한다면 폭염을 누그러뜨리고 적당한 비를 가져다주는 효자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달 과정에서 경로가 바뀌거나 세력이 약해지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앞으로 며칠간의 위성 영상과 기상 모델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상청과 여러 국제 기상기관들은 저압부 B의 발달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신 관측 자료에 따르면 B는 중심 부근의 대류 활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 약시 29에서 30도로 태풍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북서쪽에 위치한 강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발달 속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48시간 동안 B가 일정한 회전력을 유지하면서 중심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아래로 떨어진다면 열대 저압부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북상 경로에 따라 일본 남부나 제주 인근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가 대한해협 쪽으로 형성된다면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단기간에 기온 하강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반면 발달이 지연되거나 중심 구조가 흐트러질 경우 B는 남해상에서 급격히 약화되어 단순한 구름대 형태로만 접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지성 소나기와 일시적인 기온 하강만 유발하고 폭염의 기세를 크게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B가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 남쪽을 스치듯 이동한다면 폭염과 장마에서의 반가운 손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로가 일본 쪽으로 치우친다면 한반도는 계속해서 덥고 습한 공기 속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상청과 국제기상예보기관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안가 및 섬 지역 주민들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절정에 이르며 저압부 비의 발달 여부에 따라 향후 날씨 흐름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 기상 전망. 수도권 강원 영서는 주말 동안 맑은 날씨와 함께 낮 최고 기온이 33에서 35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열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 늦게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충청 호남은 남서풍 일입과 팬 현상이 겹치면서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것이 많겠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밤에도 불쾌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남은 울산, 부산, 포항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 36에서 37도, 체감온도는 38도 이상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바람 방향 변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있어 기상특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및 남해안 섬 지역은 저압부 비의 북상 여부에 따라 주중부터 비바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은 풍랑특보 발효 가능성이 크므로 조업과 선박 운항에 특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7일간 기상 전망, 요약. 8월 16일, 17일 토1. 전국 대체로 맑음, 내륙 한낮 기온 33에서 37도, 국지성 소나기 가능성. 8월 18일, 19일 월화. 남부와 제주 비 또는 소나기, 북부는 맑음. 8월 20일, 21일 수목. 저압부 비의 경로에 따라 전국 비 확대 가능성. 8월 21일 금. 비 그친 뒤 전국 기온 소폭 하락, 습도 다소 감소.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과 열대성 저압부의 동시 발생이 기온, 습도, 강수 패턴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폭염 대비와 호우 대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노약자, 영유아, 야외 근로자는 폭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므로 수분 보충과 휴식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